경제 소식을 쉽고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경제 한눈에 쏙 시간입니다. 경제부 노경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는데요. 네. 이번 주엔 우리 경제계가 주목하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금요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예요. 네, 올해 마지막 금통위로 알고 있는데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 가장 큰 이슈가 될 텐데 1년 정도 동안 인상이 안 됐었고 그래서 이제는 좀 금리 인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준 금리가 지금 연 1.5%인데요. 네. 작년 11월 금통위에서 올린 뒤 1년째 동결 중이에요. 그래서 올해 마지막인 이번 금통위엔 인상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인상하게 되면 지금보다 0.25%포인트, 연 1.75%로 올라가는 거죠. 인상 가능성이 왜 어느 때보다 높냐면 그냥 단순하게 볼 때요. 이 금리를 정하는 금통위 위원이 7명인데 과반수, 즉 4명이 인상에 찬성하면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10월 금통위 때 동결해야 한다는 의원이 5명, 인상해야 한다는 위원이 2명이었어요. 이 올 상반기 금통위 땐 동결 만장일치였다가 인상 의견을 나타낸 위원이 7월 금통위 때는 1명. 그리고 10월엔 2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네. 금통위에선 이런 다수가 아닌 한두 명의 의견을 소수 의견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수 의견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금통위에서 동결로 결정이 됐지만 인상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건 한국은행이 곧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신호를 줬다. 올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또 금리 인상에 깜빡이를 켰다.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하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금통위원이기도 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국정감사나 각종 브리핑 자리 등에서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서 우려가 된다. 이런 금리 인상에 무게를 실는 발언들을 종종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 마지막 금통위인 이번 11월 30일엔 인상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요. 네. 만약 동결을 한다면 이변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면 우리 가계빚이 올 3분기에 1,500조 돌파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빚이 분명히 많기는 많아요. 네. 네. 이게 참 빠른 증가 속도인 건데요. 이 가계빚이 1,000조를 돌파한 게 2013년 말이었어요. 네. 근데 불과 5년도 안 돼서 그 50%인 500조가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상당한 급격한 증가세에는 분명히 금리를 2% 중반에서 1%로 낮추니까 너도 나도 이제 빚을 내서 부동산이나 많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제 이 빚이 늘어난 만큼 우리 벌이가 늘어나면 그렇죠.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거니까 괜찮은 건데 네. 지금 보면 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그렇죠. 그 대부분 이제 OECD 국가의 경우에 빚과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비슷한 걸로 보면은 지금 상황이 이런 정상적인 모습은 분명 아닌 거죠. 네. 게다가 이렇게 빚을 내서 시중에 풀린 돈이 우리 산업을 키우거나 또 사업이 잘 돼서 기업, 가계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게 하는 데 쓰이면 좋은데 네. 지금 대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이어서 올 가을까지 이어진 이 부동산 폭등세 무시무시했죠. 또 최근 고령화로 은퇴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올해 베이비붐 세대들인 이른바 58년 개띠들이 본격 은퇴를 맞기도 했는데 이들 상당수가 창업시장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 대출을 많이 일으켰어요. 네. 이 장사가 잘 돼서 원금, 이자를 잘 갚으면 좋은데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들 많이 어렵죠. 심지어 방송 예능 프로그램의 이런 메인 그렇죠. 테마일 정도로 이런 준비 안 된 창업에 대한 경고도 곳곳에서 들려오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미국이 빠르게 또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금리 역전에 대한 눈에 띄는 부작용은 없지만요. 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보다 그 돈값을 더 쳐주기 때문에 우리 금융시장이 불안 요인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네. 역시 금리 인상 요인입니다. 네, 금리 인상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마도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고 내년에는 그렇다면 또다시 인상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대로 동결을 할지 그게 좀 궁금한데 말이죠. 네. 사실 이런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하는 것, 즉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네. 한국은행법 1조 1항이 이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이에요. 이 물가라는 게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서 시중에 돈이 많이 돌고 그러면 소비도 늘고 소비가 늘면 또 수요가 많으니까 물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우리가 이런 걸 경제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이런 한국은행이 이런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서 이제 돈줄을 죄면 네. 시중에 돈이 줄어드니까 이런 가격, 물가 오름세를 그렇죠. 진정을 시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번에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이게 경기가 좋아서 이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역시 뭐 장기간 저금리 부작용 때문에 올리는 걸로 봐도 무방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우리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 요소를 관리해서 금융 안정을 꾀한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네. 이 금융 안정 역시 한국은행 정책의 두 번째 목표입니다. 게다가 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 후반대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내년 경제는 더욱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뭐 기획재정부나 IMF 등 기관마다 다르지만 올해보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1에서 뭐 많게는 0.3%포인트 떨어질 걸로 예상을 했어요. 네, 이제 내년이 네. 뭐 결국 내년에 뭐 이런 상황에서 또 돈줄을 재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리를 만약에 올리고 나면 내년 한동안은 이제 금리 동결 상황이 지속될 걸로 금융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경진 기자와 기준 금리를 둘러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